오토기어 김종민입니다. CT5V 블랙윙. 이 차 진짜 완벽한 차쟁이들을 위한 장난감입니다. 아, 정말 CTS-V 때부터 저는 이 CTS-V 정말 명차라고 생각을 했고, 스포츠 운전, 와인딩 좋아하거나 혹은 양산차를 가지고 서킷에 들어갔는데 이걸 평상시에 세단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극강의 재미를 갖춘, 그러면서도 자동차가 야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마 이렇게 참견자긴 싫어하는, 사실 독일 M3, M5 뭐 과거의 차들 292 M3까지만 해도 제어권을 상당히 좀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세대 들어오면서 많은 사용자들을 고려를 하고 고성능을 보다 안전하면서 다루기 쉽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욕 때문에 뭐랄까요, 좀 그래도 여전히 재밌기는 한데 날이 좀 무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CT5V 블랙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산차를 베이스로 한 고성능 디비전 중에서 가장 날이 시퍼렇습니다. 가장 날이 시퍼렇다라는 것은 잘 쓰게 되면은 최고의 도구지만 잘못 쓰게 되면은 자기의 손을, 자기의 신체를 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CT5V 블랙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스킬을 좀 갖추신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요,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마치 페라리처럼요. 네. 젖은 도로서부터 마른 도로, 스포츠 모드, 레이스 1, 2. 그리고 이제 이 V 버튼을 누르면 스티어링, 서스펜션,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피드백, 엔진 사운드, 이거를 사용자가 자기 취향에 맞게 인디비주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 운전자들이 공도에서는 절대로 레이스 모드로 지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스 모드는 기본적으로 ESC가 꺼집니다. ESC가 꺼지더라도 최근의 차들은 개입을 합니다. 그래도 그냥 자세 제어 전혀 안 할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그렇게 안 해요.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 레이스 모드 1이 살짝 개입을 좀 더 하는, 그러면서도 제어권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그래서 서킷에서 출력 제한으로 인해서 탈출 가속을 할 때 방해를 받지 않게 하는 그러한 모드고, 레이스 2는 그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아주 꼭 필요한, 안전해서 야 이것까지 안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정도로 개입을 정말, 이게 하는 게 맞나? 지금 개입을 하나라고 싶을 정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출력이 끊어짐 없이 네 바퀴의 접지를 아주 자기 스킬대로 다룰 수가 있는 그런 모드로 활용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공도에서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 놓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스포츠 모드에다 놓고 다니시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배기음과 부글부글부글부글하는 팝콘 사운드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에 맞게, 공도 상황에 맞게 ESC를 안전하게 제어를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CT5V 블랙윙이 탑재된 엔진, OHV 엔진 6200cc 사골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엔진이요, 앞으로는 이런 엔진이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사골이긴 하지만 최신 스펙에 맞게 스포츠차저를 통해서 677마력의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합니다. 6500rpm에서 발휘를 하고요. 토크가 무려 91.9예요. 91.9면은 이게 거의 100토크 가까운 M5, 그 대단한 M5가 76kg/ms 거의 20%나 높습니다. 이게 100일량빨, 이게 슈퍼차저의 막강한 그런 과급 성능입니다. 진짜 이런 차는요, 귀한 엔진이에요. 지금 다운사이징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고성능 차들이 다 높아야 4000cc 대 8기통을 구성으로 하고 있는데,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까지 가야 구경하지. 이미 뭐 대중차에서는 5000cc 이상의 고성능 차들은 거의 전멸했다고 볼 수 있는데, 6200cc OHV다 보니까 스마트 블록이고, 그래서 낮은 정고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677마력 거기에다가 91.9kg 포스미터의 토크를 발휘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굉장히 재밌는 세팅인데, 변속기 1단 변속을 종감속기하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3.38대 1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연 자동차에서 1단 변속비와 종감속비 곱해서 15대 1 미하로 내려가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일반 승용 세단, 더군다나 이 고성능 세단은 보통은 15대 1에서 16대 1 사이로 세팅을 하는데, 지금 이 CT5V 블랙윙은 13.38대 1. 토크는 충분하다. 토크 중인데, 야, 이 정도면 돼. 얼마나 호기롭습니까? 이게 엔진이 진짜 귀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세단, 이게 지금 진짜 드뭅니다. 요즘은 이제 상시 사륜이라고 해도 후륜구동 고성능차 같은 경우에 후륜 쪽에 출력 배분을 더 많이 해주면서 전륜 쪽에 출력 배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슬립도 허용하고 뭐 드리프트 같은 것도 보여주고 막 이렇습니다만, 얘는 태생부터가 후륜입니다. 후륜 구동인데다가 토크가 후륜 쪽에서 91.9kg 포스미터가 작용을 하고 최고 677마력. 이 677마력이면요 그냥 이거 슈퍼카 영역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뭐 60kg 포스미터, 70kg 포스미터가 아니라 91.9kg 포스미터. 이게 완전 디젤 토크인데, 엔진도 재밌는 게 이게 쇼스트로크 방식이거든요. 요즘은 거의 다 토크 증대를 위해서 롱스트로크, 디젤 엔진처럼 보스트로크를 세팅을 하는데, 지금 이게 보호가 103이고 스트로크가 90이란 말이에요. 밀리미터 단위로. 그러면 전형적인 쇼스트로크 엔진인데, 이 쇼스트로크 엔진은 구동할 때 이 자체적으로 내는 배기음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회전이 올라가면서 회전 질감, 이 사운드 부분이 롱스트로크의 그 둔탁한 거와는 달리 뭔가 팡팡 터지면서, 이게 배기량이 6200cc니까 가볍지도 않고 중후한데 그렇다고 무겁지 않은, 뭔가 중저음을 아주 경쾌하게 표현하는 그 묘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차들은, 이게 과급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기음이 나온다라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세팅하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속 페달에다가 힘을 주면 이런 사운드가 바로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오디오를 왜 키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어야지. 그래서 보통 와인딩 하시는 분들이 뒷창문 살짝 2cm 정도에서 타이어 스키디움 들으면서 뒤에서 나는 그 물리적인 배기음, 네, 이런 소리, 카랑카랑하게 들리는 이 배기음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아,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사실은 1억 4천이니까 좀 캐딜락으로서는 좀 과관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독일 차들은 1억 5천, 뭐 2억 이렇게 해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잘 안착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캐딜락이 한동안 롤스로이스와 경쟁을 하던 브랜드였고, 1902년에 설립된 그야말로 지금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태동된 브랜드이고, 그리고 60, 70년대는 그야말로 럭셔리 자동차의 대명사였습니다. 사실 캐딜락을 보유한다는 거는 명사라는 뜻,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소문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고, 그 영화 보면은 왜 흑인들이 캐딜락, 나는 캐딜락을 가졌어, 이런 주제의 노래를 부를 정도로 흑인들은 막 판매를 하지 못하게 딜러들이 금지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부의 상징에 해당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90년대 빅3가 삽질을 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인 캐딜락이 몰락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넘어서는 거의 뭐 젊은 세대에게는 득보 취급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S에서 CT5로
모델명을 좀 바꿨고, 거기에서 이제 고성능 디비전으로 CT5V, 특히 이제 블랙윙은 익스테리어에 카본 파츠가 들어가고 실내에도 카본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진짜 날개처럼 정말 멋있게, 일반 세단형에 부착될 수 있는 리어 스포일러로는 정말 멋있게 들어가 있고, 저런 형태로 카본 스포일러를, 저 리얼 카본이거든요, 장착을 하고 아래쪽에 스커트 집어넣고 하려면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로 가면은 이거 무조건 한 4천 이상 옵션 들어가는, 그 정도의 퀄리티, 그 정도의 존재감 있는 그런 카본 파츠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모드가 참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젖은 노면, 마른 노면. 일상적으로 그냥 마른 노면 놓고 가면 이게 노멀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는 공도에서 기분 낼 때 딱 쓰기 좋은, 그러니까 중미산 와인딩 할 때 스포츠 모드 놓고 하시면 됩니다. 레이스 모드는 트랙 서킷 가서 하셔야 돼요. 레이스 1이고 레이스 2가 있는데, 레이스 1이 M5 ESC 완전 오프한 상태보다 더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더 얘를 제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레이스 2는 지금 현행 자동차 중에서 얘처럼 운전자가 자기의 의도를 반영해서 차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전자 제어가 적용되어 있는 차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무늬만 양산차고 공도용이지, 레이스2에서는 스토카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스토카 수준의 재미까지도 만끽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날선 드라이빙 익스페리언스를 선사합니다. 그 엔진도 굉장히 귀하고, 변속 세팅도 1단 변속기 자체가 아주 널널하게 91.9 토크인데 피지컬이 되는데 뭐하라 기술 쓰냐 뭐 이런 느낌으로 조져버리고, ESC도 출력이 단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레이스2 모드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 차는 내가 마지막 내연차로서 장난감, 내가 정말 이 과거에 모터스포츠에 열광했고, 그리고 또 한때 레이스에 참가해서 포디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꿈을 나는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 뭐 의지만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왜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인제든 영암이든 여러분들이 가셔서 별도의 이게 세팅 없이도 이 상태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세팅이야. 엔진 자체도 91.9kg 포스미터를 내는 6200 V8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OHV 엔진이라 그래서 정말 귀한 엔진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피지컬 좋은 엔진이 들어가 있고, 슈퍼차저 과급도 정말 제대로 하는 데다가 카본 파츠도 진짜 리얼 카본 아낌없이 포인트마다 써서 익스테리어 부분, 그리고 또 기능 면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고, 이게 또 전고가 굉장히 낮아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지하주차장 올라올 때 이렇게 좀 언덕져 있는데 하부 립이 자꾸 긁힐 정도로 전고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포지션도 잘 돼 있고, 거기에다가 ESC마저도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될 때 낄낄 빨빨 정말 잘한다니까요. 이게 ESC가 그럼 어떻게 개입을 하는 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냐? 코너를 돌아 나가면서 다시 지지고 나갈 때 제때 출력이 들어오고, 그리고 위험할 때 이거는 진짜 개입을 이건 해야지 라는 그 시점이 있어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필링의, 드라이빙 필링의 영역인데, 운전자가 야 이렇게 위험한데 이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는 들어와야 되지만, 왜 쓸데없이 먼저 들어오거나 지금 동력 끊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라고 할 때는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영리하고 똑똑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많은 레이스에서 축적된 경험에 따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차를 설계하는 설계진 자체가 모터스포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CT5V 블랙윙 같은 경우에는 와인딩을 해보거나 서킷에서 운영을 하게 될 때 운전자가 야 이때는 들어와야지, 야 이때는 들어오면 안 되지 하는 그 타이밍을 거의 운전자가 바라는 그 이상형에 맞게 피드백을 보여준다는 점. 대부분 이렇게까지 허용 안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냐? 그렇지 않아요. 레이스2 모드라든지 V 모드에서 뭐
인디비주얼 해가지고 모든 걸 최대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저희가 좀 서킷 들어가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정해서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 도로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운전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분이라면 이 모드에 손을 안 대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일반 공도에서 쓰는 스포츠 모드까지만 해도 제때 개입 빨리빨리 하고 안정감 있게 후경구동이지만 뭐 슬립으로 인해서 불안감 느끼게 하거나 회전할 때 뭐 컨트롤 상실하거나 이런 느낌 주지 않게 개입을 또 빨리빨리 합니다. 더군다나 젖은 노면에서는 그 젖은 노면 모드가 있는데 이건 뭐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막 꽁꽁 묶어놔요. 웬만하면 그냥 막 다 끊어버리고, 웬만하면 그냥 사전에 다 개입을 해버리니까 후륜구동이라고는 하지만 위험하지 않게 이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보통 이 677마력이 91.9kg 포스미터의 토크라 그러면 이 가속 악셀링 할 때 굉장히 민감하고 세심하게 해줘야 되는데, 일반 노멀 모드, 젖은 노면, 마른 노면 이 두 모드에서는요, 우리가 꽤 밟아도 잘 안 나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젖은 노면으로 해서 깊이 누르면 소리만 열어내지 안 나가요. 안 나가. 보시잖아요. 네. 소리만 왕 기분은 내주는 거죠, 사운드로. 네. 그러니까 677마력이나 되는 또 91.9kg 포스미터나 되는 이 출력이, 이 토크가 악셀링 잘못해가지고 막 튀어나가는 환경을 얘가 방지를 해주고, 뭐 코너링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접지를 잃었을 때에도 자세 제어가 출력을 끊어주거나 또 올바르게 접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개입을 빠르고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CTS V 시절에는 사실 이런 특징이 좀 부족했어요. 편하고 좀 신경 안 쓰고 누구나 이 엄청난 힘을 좀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다뤄야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족감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이거는 조금 거칠다, 야생마를 길들여 놓은 듯한 느낌이라 약간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CT5V 블랙윙 같은 경우에는 잘 훈련된 경주마 특징과 야생마의 특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MW M5,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M5, 사실 BMW M3, M5는 이 스포츠 세단, 고성능 스포츠 세단 면에 있어서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차 시대에서 못해가지고 사실 i5, M60 가지고 왜 이게 뭐냐 그러지만, 내연차에서는 M3, M5는 진짜 깔 게 거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 경험이 많으신 분들, 내가 차를 정말 1에서부터 100까지 제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뭘 까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뭘 까냐면, 아니 왜 네가 이렇게 많이 해주려고 하고 개입을 많이 하냐, 좀 낄낄빨빨 하자, 네가 전자제어로 정말 잘하는 건 알겠고, 그래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잘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난 그걸 원치 않아, 좀 빠질 땐 빠지라고, 이런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교하고 어떤 때는 쓱 왔다 쓱 가면서 개입한지 모르는데 개입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운전하면서 착각하게 하잖아요. 내가 좀 실수하면 그게 실수로 그대로 드러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공략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여기를 잘 공략을 해서 내 드라이빙 스피드를 좀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사실적이고 아주 명확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지. 왜냐면은 많은 일반 사용자들이 내가 이걸 운전을 잘 다루고 이렇게 잘 달리고 있구나라는 즐거움을 폭넓게 주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장점인데, 그 차를 정말 내 입맛에 맞게 다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장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CT5V 블랙윙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2 모드로 딱 지정하게 되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내가 실수하면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토커까지는 아닌데 레이스 경기를 위해서 세팅된 차, 이걸 통해서 내가 이 구간에서는 아까 실수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다르게 적용을, 피드백을 줘보면 먼저 번의 실수를 극복해서 내가 빠르게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보정을 이 차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어폭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레이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실 거예요. 대중차를 가지고 레이스카로 개조를 했을 때 이 피드백이 무뎌가지고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정체기에 빠집니다. 가다 보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이 부분에서 이거 보완해야 될 거, 내가 여기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만한 그런 스킬이 뭐가 있을까? 이게 차에 그대로 나타나서 자꾸 그걸 반복하면서 보정하고 해야 내 실력이 드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제어를 1에서부터 100까지 운전자가 할 수 있는 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대중차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차들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CT5V 블랙윙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거 제가 이제 대여를 하면서 뭐 나온 지도 꽤 됐고, 그냥 캐딜락 누가 관심 있다고 그냥 타보고 말아야지, 시승기 사실은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그동안 CTS-V 시절에 아쉽다고 한 부분들이 성능이면 성능 부분에 있어서 더 위로 올라가서 조절할 수 있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고, 그러면서 아쉽다고 했었던, 이렇게 되면은 운전 꼭 잘하지 못하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좀 위험할 수 있고, 너무 좀 긴장될 수 있고, 다루기가 좀 피곤할 수 있는데 라고 한 부분들도 모두 구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독일 세단의 그 정교한 ESC를 통해서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즐길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 그 부분까지도 개선을 했어요. 특히 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후륜구동이 모두에 따라서 아주 말을 잘 들으면서 슬립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도 하고 미치기 직전까지 날뛰게 하는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이 4세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반응 속도를, 제가 기계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모드별로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이게 젖은 노면, 마른 노면, 레이스, 스포츠 모드에서 반응하는 그 서스펜션의 반응의 느낌이 진짜 명확하게 달라요. 자, 레이스 모드를 놓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반응성을 높여주냐면,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리어 추정성이 좋다. 왜냐면 이제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후륜은 따라오는 윤이고 출력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트랙션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륜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후륜 쪽의 리어 추정성이 좋지 않아 운전이 재미가 없다. 근데 후륜구동이 후륜의 트랙션이 걸리기 때문에 출력이 걸려서 접지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동작을 후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얘는 이제 리어 추정성이 좋다 못해 리어 추정성이 너무 앞서가니까 전륜 추정성이 막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과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션의 이 캐파, 이 서스펜션의 조절의 폭이 워낙 넓으니까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마치 후륜구동이 아닌 것처럼 슬립이 최대한 억제된 상황에서 편안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레이스2 모드에서는 나는 후륜구동인데다가 네가 원하면 막 뱅글뱅글 차를 돌릴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미치는 거 빼고는 다 가능한 차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동작까지 정말 폭넓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 진짜 단단하게 조여집니다. 단단하게 조여지는데 지금도 보시면 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세팅이지, 단단하다 그래서 막 딱딱하게 튀거나 불쾌감이 느껴지거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즉각적이면서 단단한 서스펜션의 반응이라 그러면 튀어야 되고 불편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이걸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가 캐딜락이에요. 캐딜락에서 GM이죠, GM에서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세단에 갖다 먼저 집어넣어놨어요. 콜벳에 집어넣지 않고 90년대 개발을 했거든요. 오래도 됐습니다. 이 GM이 진짜 최신 기술, 그리고 첨단 주행 관련된 서스펜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도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4세대까지 진보를 해서 지금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브랜드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의 특징이 뭐냐면 조종폭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일반 노멀 모드에서 레이스 모드까지, 이게 사실 공존하기 어려운 특징이거든요. 롤을 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롤을 억제하지 않으면
좌우 롤에 따른 쏠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롤이 많이 발생하면 전후 피칭도 발생하고, 롤과 피칭이 요 회전하고자 하는 특징을 더 크게 일으켜서 차가 돌아버리는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리고 하중 이동에 따라서 스티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면, 롤 좌우 롤이 크게 되면 이제 언더스티어도 더 심하게 벌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티어가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지 못하는 현상이 결과적으로 조종성을 떨어뜨리고, 조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제어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성능, 특히 막 500마력이 넘어가는 차들은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조여서 변화의 폭, 롤 피칭, 이 변화의 폭을 줄여야 CG, 차체 중심과 롤 센터, 그러니까 롤이 발생하는 그런 중심점, 그 사이에 모멘트 암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이 모멘트 암의 변화가 크면 롤이든 피칭이든 발생해서 스티어 변화가 크게 일어나거든요. 요걸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강하게 조절해야 되니까 승차감이 진짜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강하게 해놓으면 이걸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죠. 풀어놓는다고 해도 그냥 무늬만 풀어놓는 거지 별반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4세대로 진화를 해서 풀어놓을 때는 그렇다고 막 물렁거리고 막 쿠션 막 느껴지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A2B용으로 출퇴근하고 애들 통학시키고 이런 용도, 마트 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서 달릴 때는 진짜 날선 느낌으로 차체의 롤 피칭 이 변화가 거의 억제되게끔 단단하게 조이는 그 영역까지 다 품고 있으니까 정말 자동차의 활용도가 매우 폭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677마력인데 91.9kg 포스미터의 차를 데일리카로 이용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데일리카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지금 이 차가 조금만 운전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거 M3 사이즈인가? 한 4.7m 정도 되겠는데 길어야?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차체가 무려 5m 가깝습니다. 4947이에요. 4947. 휠베이스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2.8m 정도 되는 차보다도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리어 추정성이 워낙 좋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으나, 어떤 경우에는 야 이게 2.7m 밖에 안 되나? 뭐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민하고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게 휠베이스가 2940입니다. 거의 3m예요. 그러니까 내가 컴팩트 스포츠 세단을 움직이고 있지라고 하면서 언제 이 엄청난 사이즈의 휠베이스를 직감하냐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웬만한 폭이 넓지 않은 도로에서는 한 번에 못해요. 왜 이렇게 회전 반경이 왜 이렇게 쫄리지? 왜 이렇게 한 번에 안 돌아? 이게 거의 3m 가까운 휠베이스였지. 아니 5m 가까운, 그리고 3m 가까운 이 전장, 이 휠베이스를 어떻게 이렇게 다루냐고. 진짜 이건 미국 브랜드가, 야, 진짜 요즘 한국 탈퇴했다라는 거, 특히 캐딜락이 예전의 캐딜락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데, 예. 여러분들 이거 타보셔야 알아요. 백날 설명해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차는 1억 4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껍데기 다 벗겨놓고 전고 조금 더 낮추고, 이게 그 1440인데 한 1340으로 낮추고 모양을 슈퍼카로 바꾸고 해서 페라리 말 붙여놔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페라리 붙으면 얼마짜리 됩니까? 4억짜리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필링이 느껴지는 드라이빙 퍼포먼스와, 그리고 운전의 재미를 모양 좀 포기하고 브랜드 포기하고 1억 4천에 누릴 수 있다. 이 차가 취향에 맞고 자기의 운전 성향에 맞고 캐딜락이 호감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귀한 91.9kg 막 피지컬로 밀어붙이고 13.38대 1 일단 최종 감속비와 조합해서 요 정도밖에 안 쓰는데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조져버리는 특징의 마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 가야지 하고서 가면은 또 이렇게 밟아도 안 나가요. 이때는 소리만 열어놨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뒷좌석에 넓은 휠베이스로 인해서 뒷좌석 넓습니다.
예, 가족 태워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이런 차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사세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알루미늄 합금이겠지? FRP 같기도 하고. FRP 아니면 요새는 ABS로도 해요. ABS. 근데 그러기엔 너무 큰 거 같고. 얘는 메탈이고. 얘는 얘 아니고, 도어 아니고. 얘는 또 메탈이네? 앞에만. 오, 뭐지? 왜 앞에만이야? 뒤에는 뭐, 왜 차별해? 운전자가 중요한 건가? 무게 배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뭐야? 그 다음에, 루프 메탈, 펜더 메탈, 트렁크 메탈. 그러니까 이 앞도어하고, 후드. 무게 배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카본 리뷰, 와, 진짜 뭐, 화끈하게 들어갔다. 여기까지 이렇게. 리얼 카본, 여기 스커트 쪽에도 들어가고. 윙 진짜 죽인다. 야, 윙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이거 리얼 카본으로. 리빙인데 되게 엄청, 면적이 GT. 이게 이름이 블랙 윙이거든. 검은 날개. 검은 날개. 날개가 이 정도는 돼야지. 요것이 검은 날개다. 이 정도 카본, 리얼 카본으로 뽑으려면 브랜드에 따라서 2천만 원 들어간다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캐딜락이니까 거기에다가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야 무려. 손적이. 야, 이거는 진짜 귀하다. 그 다음에 타이어가 PS4S인데 앞에가 275, 뒤에가 305야. 그 다음에 275, 35, 19. PS4S의 접지력이 얘의 토크나 얘의 출력에는 허접하다. 근데 브레이크가 엄청 나네요. 지금 투피스 타공 로터에 엄청 크거든요. 엄청 커요. 지금 19인치 가득 차요. 거기에다가 6P구나. 6P. 야, 6P. 아직 뭐 브레이크는 엄청난 게 들어가 있네. 여기도 뒤에는 4P. 4P에 6P. 야, 뒤가 4P가 앞에 6P. 이거 웬만한 차 전륜의 캘리퍼만 한 건데. 야, 이거 서킷에 당장 가지고 가서 타이어만 바꾸면 되겠네. 타이어가 사실은 타이어만 이거 뭐 PS4S가 얘 출력을 감당 못해요.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뭐랄까 이게 후륜인데 트랙션이 레이스 2 모드에서는 미친 듯이 출력이 발휘가 되니까 야, 그냥 미끄러질 것 같은데. 컵투 끼면은 난리 나겠다 이거. 컵투 딱 끼고 타이어만. 근데 이제 공도는 컵투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S4S가 맞는 선택이긴 한데 대단하다, 대단해. 이 브레이크하고 카본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이드 컨트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4, 그 다음에 91.9kg 포스미터의 그 강력한 6200cc의 슈퍼차저 엔진, 이것만 해도 요새 캐딜락이 암흑기 때문에 브랜딩이 좀 낮아져서 그렇지. 가성비 진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가성비네. 옛날 같았으면 뭐 이건 브레이크만 거의 2,000 넘게. 그것도 캐딜락이니까 그 정도 잡는 거지. 이거 페라리로 넘어가면은 막 5,000, 6,000 들어간다 이거. 얘네는 어디서 돈 버는 거죠?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 껍데기를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로 바꾸잖아? 그러면 뭐 얘는 맞죠? 바로 4, 5짜리 차 되는 거야. 677마력이면 뭐 이게 마력이 중요한 것보다도 최대 토크가 91.9가 나오는 가솔린 가급 엔진은 진짜 귀하지.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수치가 사실 뭐 극강의 튜닝카들이나 나오는 수치인데 그 제로백이 3.7초라 왜 이렇게 해놨을까 보니까 토크가 너무 강하니까 1단하고 종감속비를 13대 38로 진짜 이거 13대 38이면 내연차에서 정말 조금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차피 힘센 놈인데 회전수 보정해가지고 토크 증대할 게 뭐 있냐. 그리고 보통 BMW처럼 15.5대 1 이렇게 걸어놓잖아? 그럼 얘는 이제 막 날아다니고 막 돌고 난리도 아니거든. 힘으로 민다 그냥. 그렇지. 미국차스럽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토크가 강하고 엔진에 자신이 있고 피지컬에 거기다가 이게 또 귀한 쇼스트로크 엔진이라고. 보호 103의 스트로크가 90이라
얘 그러면 아. 회전수가 몇 가지 올라가죠? 아니, 회전수는 많이 안 올라가는데 그럼 뭐 리밋을 이게 슈퍼차저니까. 슈퍼차. 그런데 회전 질감이 죽이지. 이 쇼스트로크 엔진의 그 6200이면은 막 두두두두두 하는데 얘는 막 가가가가가가 하면서 그 낮지만 경쾌한 테너 그 그쵸.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거기에서 뭐 라라라라라 이게 막 그냥 쭉쭉 올라가 진성으로. 야 대단해. 근데 캐딜락 양산차 베이스로 이게 약간 디자인의 카리스마는 좀 이게 뭐 개인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모양 보거나 브랜드 보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차에 빠져야 돼요. 이 차에. 그러면 그렇죠. 이거 이상 없다. 그리고 레이스 2 모드에서는 거의 스토카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더라고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스펙인데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타면서 느낀 게 MCU 히어로로 따지면 로키 같아. 그래요? 로키. 왜냐면 빌런인데 네. 착한 빌런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 만점의 매력적인 그 로키 같아. 그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뻔한 그런 히어로가 아니야. 그리고 신계잖아. 로키는 신이잖아. 그렇죠. 인간계에서 출력을 끌어올린 놈들하고는 태생이 달라. 태생부터 신계야 신계 얘는. 태생부터 얘는 이 스펙이다. 그렇지. 하지만 이제 빌런에 해당하는 로키를 붙인 건 캐딜락이 이렇게 멋진 차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레어하고 퍼포먼스 쪽에서 정말 M5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정말 넘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거 가성비 진짜, 야 1억 4천이요? MSRP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진짜요? 우리나라 브레이크만 저거 떼다 팔아도 저게 얼마야? 카본만 해도, 야, 이 카본이, 야. 아니, 잠깐만. 지금 M8 컴피티션이 2억 3천이거든요? M8, 그래, M8은 BMW잖아. M8 사는 이거 사세요 하면 욕먹어.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거 원래 이 차를 아는 분들은 이 차의 매력을 안다고. 아니, 근데 옛날부터로 치면 그래도 캐딜락이. 근데 눈을 왜 뜯어 말았을까? 눈이 조금. 이게 좀 구형 때 쉐입이 더 날카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최신 트레인, 뭐 디자인은 평가 안 하는 게 아닌데. 잘 모르니까.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면 니들이 뭘 알아서. 그렇지, 우리가 뭘 알아?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